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있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라 사랑 교육 그 난이 있죠, 그죠? 예. 거기 가면 이제 호국이라는 그 난이 또 있죠? 예. 카테고리가 있죠. 거기 8개 그 난이 그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예. 돌아가셔서 한번 일일이 한번 좀 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확인해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야당 정치인들을 친북 좌파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남북 대화의 주장과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종북 좌파로 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주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예. 거기 이제 색깔론으로 된 전시 작전 통제권 바로 알기 이런 난에 예. 전자권을 주권으로 보는 것은 지휘권과 혼동한 데 따른 것이며 정자권 전환을 자주로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의 선결 조건으로 외세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혼란 전술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홈페이지에. 예. 예. 이게 편향적이고 이게 뉴라이트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국가보훈처가 이것을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있는 것은 문제겠죠. 그죠? 만약 이런 내용이 있다면 원인 이해해 주실 것은 또 이제 좀 예. 이제 제가 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난에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 친북 세력의 바로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파고든 종북 친북 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부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을 동갑시켜 촛불시를 일으키고 북한이 일으킨 연평도 폭침도 사고인 양 대중을 속인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깬다면 손가락질한다. 이것이 일부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정부 기관의 선거를 앞둔 그런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려있고 지금도 걸려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본인들의 뜻은 어떻게 강변하든 간에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호국과 보훈에 보면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변론자들은 친북 햇변론자들입니다. 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종북 좌익 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6.15 선언과 14선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한 그런 선언인데 이것을 정부의 그 홈페이지에 이걸 걸어놓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걸려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 사랑 정신과 국가보훈 정책 여기에 보면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 대사관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지금 걸려있다는 것은 이건 중대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거 참여를 독려하여 똘똘 뭉쳐 특정 진보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대구 11폭동과 제주 4.3 폭동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803 지리산 등등 역사적 왜곡의 문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학자도 있고요. 근데 정부기관이 이것을 해놓고 선거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는 그 민주주의 투쟁의 한국적 구체성이었다. 이거 논란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반공주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적 활동이 있을 수 없다. 논란이 있는 얘기죠. 또 3.15 부정선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 4.19 혁명이지만 그 의거의 집약은 부패와 빈곤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집권하게 된 박정희 정부는 반공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면서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국정의 최우선 구제로 목표로 정했다. 이것이 정치적 편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에서 종북 친북 세력이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해 둔다면 한국은 소위 무상복지와 99% 소수자 약자의 지배, 종속적 한미동맹회체를 앞세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반미주의 형태로 얼굴이 바뀌게 될 것이다. 2012년 종북 세력 집권을 맡기만 한다면 북한 정권의 해체와 자유통일의 혈로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호국과 보훈장에서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종북주의자들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버젓이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난의 호국 카테고리에 지금 들어있다 이겁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고, 이것이 우리 국민 가운데, 뉴라이트 가운데, 또 우파 보수적인 그런 논객들이 하는 주장이라면 있을 수 있는 주장이고요. 교과서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가보훈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나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우익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의 국가보훈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친들은 국립묘지에 가서 묻혀있고, 저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가야 되는데, 저도 종북좌파로 몰릴 것이 뻔한 이것을 걸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 선거 때 누워를 해서 CD를 돌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이 국가보훈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애국적이고 애족적인 그런 사이트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신 국민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국가유공자는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아닌 걸로.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은 예. 그분이 결국 내라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사형 무기 감형 이렇게 받아서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예. 지난번에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안현태 씨 문제와 또 그 다른 장군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추징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다 환수되기가 어렵고, 또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양도소의 문제, 또 이자의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또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국가보훈처장님 이 제 견해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그 국립묘지의 영예훼손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관리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이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국가장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 국가보훈처가 결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보훈처장 입장에서 현재 말씀드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